국내 처음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SM 면세점과 엔타스 듀티프리가 결정됐습니다. 본격적인 입국장 면세점 시대가 열린 건데요. 앞으로는 출국할 때 무거운 면세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소비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도입된 만큼 앞으로 얼마나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입국장 면세점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공항의 입국장에다가 이제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것인데 네. 이건 하게 되는데, 원래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세법상에 그 해외 여행을 하는 분들에게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이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죠. 네. 부가가치세라든가 관세라든가 주류세, 담배세, 개인 소비세 이런 걸 다 감면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보세 구역 내의 판매점이 이번에 인천공항의 입국장에 이제 5월 31일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출국장에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이제 출국장에서 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출국장에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일부 나라에서는 그것을 입국장에, 특히 아시아 국가들,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호주, 동남아 국가들은 입국장에도 이거를 잘 많이 운영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는 좀 잘 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5년간에 이제 이걸 열어야 된다, 안 열어야 된다, 이제 논쟁이 계속 되었고요. 네. 작년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거는 여행자들의 편의, 이걸 사갖고 나가서 어떻게 여행 동안 휴대하느냐, 들어올 때 사도록 하자 해서 이번에 이제 그것을 개장을 하게 되었죠. 지금 입국장 면세점 이제 첫 사업자로 SM 면세점과 엔타스 듀티프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선정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그 면세점은 세계적으로요.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 신세계, 그리고 신라 이 3대 빅3가 우리나라 전체 면세 시장의 84%를 점유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세계 면세 시장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78조 3천억, 우리나라 시장은 18조 3천억 규모예요. 금년에 아마 20조를 돌파할 것 같은데. 근데 작년부터 이제 정부가 중소 중견 기업들이 좀 진출을 돕자. 그래서 입찰 경쟁을 하는데 제한을 시켰죠. 대기업 참여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SM 면세점하고 엔타스 듀티프리가 이번에 이제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네, 근데 당초에는 이제 중소기업만 이번에 모집을 하게 돼 있었는데 중소기업, 그러니까 무늬만 중소기업인 업체들이 좀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해서 참여함으로써 결국은 뭐 그쪽이 사업체를 권한을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 그래도 선정 취지는 좀 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에 이제 토종, 중소, 중견기업 두 곳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 우려는 당초에 왜 있었냐면은 작년에 김해공항에 이제 제한 입찰을 했죠. 대기업을 배제시키고 중소, 중견기업에다가 이제 외국을 참여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 게 면세점이 바로 스위스의 듀프리라는 데인데. 얘네들이 국내의 작은 기업하고 합자를 해가지고 듀프리 코리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김해공항에 들어와서 당시에 SM 면세점이 실패했죠. 그래서 오히려 국내 대기업은 역차별 당하고 이제 외국의 거대한 애들이 들어와서 지금 김해공항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중소기업이 선정이 됐군요. 그만큼 이번에는 면세점의 매력은 작습니다. 워낙 규모가 작아서 입국장 면세점 규모가 지금 우리 인천공항에는 5,000평 정도 됩니다. 출국장 면세점이 굉장히 넓고 여유 있죠. 그러나 이번에 입국장 면세점은 1터미널에 2곳, 2터미널에 1곳 해서 3곳이 열리는데 합해봐야 뭐 100여 평 남짓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공항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긴 길목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나가는 여행객, 들어오는 여행객들한테 앉아서 할 수 있는 장사죠. 그런 점에서 유통 서비스업으로서는 아주 매력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또 무엇이 있냐면은 그게 유통 마진이라는 게 좀 그렇게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은 많으나 이제 마진은 좀 작고, 그러나 여전히 이번에 이제 시범 운영을 6개월간 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나면 이제 지방에 있는 국제공항들도 그러니까 CIQ라고 해서 국제공항에서는 이것을 열어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인 시장 자체 크진 않지만 계속 지속 가능하고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정부가
국민들의 편익을 제고하고 뭐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오기까지는 국내 면세점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커지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입국장 면세 시장은요. 해외 여행객의 증가율, 그러니까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항공 수요 증가율하고 같이 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네요. 저게 이제 금년이 되면 20조 9천억까지 현재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추이를 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입국장 면세점으로 이 매출이 어느 정도가 또 차지를 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입국장 그러니까 그 시내 면세점이 있고요. 입국장 면세점 그다음에 이제 출국장 면세점이 있는데 입국장 면세점 시장은 크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판매 그 면세점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명품이 들어와서 매장을 설치하기는 좀 비좁고요. 또 그만큼 매력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필수적인 품목들, 예를 들어 여행하다 보면 가볍게 살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는 뭐 향수,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번에 담배는 제한이 됩니다. 이 검역 품목이고 국내 시장 교란이 가능성이 있어서 대신 이제 그 주류 술 많이들 사갖고 다니시잖아요. 여행 들어올 때 그런 쪽으로 아마 하지만 전체 규모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정한 걸 보면 전체 시장 규모를 2020년에 약 730억 원, 730억 원 매출 규모를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결코 큰 시장은 아니죠. 다만 이제 필요로 하는 그 국내 여행객들이나 외국 여행객들에게 입국장에서 급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근데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면 이제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해외에서 뭐 샀던 주류나 또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입국장에서 면세점에서 우리 면세점에서 많이 살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던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공항이 굉장히 큰 규모에 비해서 이번에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왜냐하면 그 크게 운영할 수 없는 이유가 이 공항의 기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활하게 그 여객들이 드나들고 나오고 하는 것인데 크게 늘리면 좋겠는데 그 세계 국제항공기구에서도 아이카오에서도 그 혼잡 공항에서는 그 여객의 동선 흐름이 저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하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5월 31일 이후에는 보면은 거기 그 공항에서 나오면은 그 입국 심사가 끝나면은 그 짐을 찾지 않습니까? 그 배기지를 찾는데 그 옆에다가 저는 이제 가봤는데 거기에서 그걸 찾는데 좀 혼잡이 우려가 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권고할 만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아무튼 뭐 이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뭐 많이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OECD 국가에 한 40%? OECD 국가에서 40% 정도가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한 70개 국가. 그 세계 공항이 한 1,2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공항이.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뭐 한 10%의 그 대형 공항에서 주로 국제 공항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어찌 됐든 국내 입국장 면세점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기존 면세점 업계의 그런 타격 정도는 그렇게 많은 영향이 없겠네요. 예, 아마 뭐 시내 면세점이라든가 출국장 면세점에 아주 미세하게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이제 귀국하는 승객들이 기내에서 많이 사거든요. 기내 면세점, 기내 판매. 그 아마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그 기내 판매에는 아마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기내 면세품. 예, 들어오실 때 보면은 기내에서 사잖아요. 가벼운 화장품이라든가 뭐 술이라든가 사는데 이제 그게 내려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입국장에 짐을 찾는 데서. 굳이 기내 사지 않고 이제 내려서 입국장에 들어올 때 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담배랑 검역 대상 물품이라고 하셨나요? 그런 것들은 입국장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입국장 면세점이 생겼다고 해서 1인당 구매 한도가 늘어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입국장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그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념품 정도가 될 것이고. 네. 근데 담배는 이제 이게 그 아무튼 검역 품목, 뭐 축산 가공품이라든가 네.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판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배는 왜 판매를 안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검역 품목이 아닐 수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이제 시내 우리 그 내수 시장의 그 담배 교란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그 금지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이 SM 면세점과 엔타스 듀티프리가 이제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되고요. SM 이제 원래 그 면세업이 그 규모의 경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구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각 곳에 있는 그 품목들을 싸게 폭넓게 이제 구매해서 진열하는 문제인데 중소 중견기업들은 그 점에서 구매력이 상당히 불리하죠.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 한 200억대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네. 이번에 한번 어떤 뭐 좋은 기회가 될런지 아니면은 그 공항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용 수수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높은 편이죠. 공항이라고 하는 데가. 그래서 그걸 잘 극복하고 초기에 그 어떤 브랜드화 그리고 좋은 평판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면세점 사업자들이 35%에서 41% 영업요율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영업요율이라는 거는요, 그게 이제 판매 수수료거든요. 근데 공항은 전통적으로 공항도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인천공항의 그 수입의 주 수입원이 바로 그 임대 사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좀 높은 편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뭐 공항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입찰 방식이니까 써내는 대로 이제 낙찰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많은 거기에 그 어떻게 보면 공급하겠다는 사업자들이 뭐 거기에 응모를 하니까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건데 글쎄요, 그거는 뭐 공항의 어떤 그 면세점의 특성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사실 이제 이번에 입찰이 성공한 SM이나 엔타스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좀 수익을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또 입찰을 해서 이번에 따낸 걸 텐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SM 같은 경우는 지금 공평동에도 하나 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수익성으로 도움이 안 된다면 지속이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뭐 사업자들은 뭔가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떤 혁신적인 뭐 구매라든가 거기가 저 입국장이라는 건 그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까? 여행 나갈 때는 설레임이 있고 그렇죠. 짐을 찾고 나면은 그런데 빨리 거기에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패센저들이 그 들어오는 그 우리 여행객들이 그냥 패싱하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시선을 모으는 그런 그 마케팅 전략, 또 거기에 적합한 그 품목들을 어떻게 잘 디스플레이하고 그것을 이제 이용객들이 빠르게 구전이 되거든요. 그런 그 좋은 그 구전 효과, 초기에 어떤 잘 이미지 관리, 편의성 제공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했던 그 시내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다른 환경이니까 그것은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또 궁금한 게 저희가 뭐 면세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롯데, 신세계, 뭐 신라 해가지고 되게 이제 3강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 빅스입니다. 업체들이 굉장히 잘 판매를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 업체들도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사드 보복 갈등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어떤 그런 대외적인 면수에 흔들릴 수 있는 업종인 만큼 이 중소기업이 거기서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공항이나 항공 이 업종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다가 하더라도 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 외생 변수가 많아요. 세계 경기 변동이라든가 어떤 예상치 않은 그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겪었죠. 그런데 그런 거를 잘 극복할 수 있으려면은 아마 어떤 뭐 좀 그래서 이제 중소 중견기업이 어떤 자금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불리하니까 이번에 아무튼 뭐 그런 분리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행객이 몰릴 때는 또 큰 돈을 벌고 손해볼 때 크게 벌고 이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큰 업종입니다. 결국은 상품 소싱이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구매 능력이죠. 그러니까 롯데나 신세계나 신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니까 네. 지금 세계 시장에 다 그 5위권 뭐 2, 3위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세계 어떤 그 품목이라도 인기 있는 품목을 잘 서베이를 해서 거기다가 네. 갖다 놓고 파는 것인데 네. 과연 이번에 그 엔타스나 SM이 과연 이거를 그만큼 해낼 수 있을지 물론 이제 뭐 그만한 계획이 있으니까 이번에 오픈하지 않겠습니까? 네. 명품 매장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면세점 하면 사실 명품을 좀 먼저 떠올리는데 너무 면적이 좁아서 들어갈까 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준비 기간이 한 2개월 남았죠. 네. 그리고 시범 운영이 한 6개월 하고 그런데 지금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텐데요. 네. 지금 그 매장 규모로 봐서는 네. 명품들이 함부로 안 들어오거든요. 인천공항이 선거하는 게 이제 루이비통 같은 게 들어왔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켜줬는데 걔네들이 그냥 이렇게 막 들어오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명품 코너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네. 과연 브랜드 있는 아이템을 얼마나 많이 거기다가 갖다가 팔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사업자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그 구매 한도, 면세 한도 600달러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잘 비중을 잘 배분을 해야 좀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아마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네. 이게 뭐 기념품 가게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요. 근데 매장의 규모로 봐서는 네. 매출 규모라고 하는 게 이용객 규모이고 그 매장 규모로 이제 비례하거든요. 네. 그 점에서 뭐 그런 대신 이제 그 이용객들은 그걸 너무 기대감을 크게 가지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런 그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국장에서 시간도 많고 넓은 쇼핑 기회가 있는데 나 들어올 때 한번 살래 하고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혼잡하거나 네. 원하는 품목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두 개 기업 이제 면세업자는 현재보다는 국내 물품을 더 늘려나가는 조건으로 이번에 입찰을 했거든요. 네네. 늘려가겠다고 이제 지금 밝히고 있어서 네. 과연 그 국내의 국산 상품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지 이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온라인몰을 오픈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나름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혁신인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새롭게 이제 유통 구조를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건 사업자들의 몫입니다. 네. 또 허 교수님, 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신공항 관련 토론회 진행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공항 관련 내용이 요즘에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좀 알려주시죠, 저희한테. 지금 그 국내는 뭐 지금 이국적 면세점에 어차피 잠재적으로 거기도 열 수 있는 데인데요. 네. 지금 이제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이라고 네. 해서 지금 김해 신공항을 해놨는데 지금 지역에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죠. 그걸 주도하는 게 이제 지자체 부산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덕도를 염두에 두시고 이건 지난 정부에서 한 거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새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대구가 있습니다. 대구요? 지난 정부 2016년에 가덕도나 밀양을 포기시키면서 대구에 있는 그 군공항, 민간공항을 같이 쓰고 있는데 통합 이전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서 지금 이것을 할 거냐 뭐부터 반대하고 찬성하고 막 지역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 두어 달 전에 정부가 새만금 그 새만금에다가 이제 그 예타라고 해서 예비 타당성을 봐야 되거든요.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없이 그냥 면제시켜주고 8천억 규모의 새만금 신공항을 짓겠다. 그래서 지금 뭐 과연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게 이제 지금 3개 정도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뭐 3개 다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 정도로 그렇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그 좋은 공약 이슈를 띄우려고 하고 또 이제 우리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 좀 우려되는 게 있고 왜 지난 정부에서 다 결정해놓고 그 지난 정부도 백조화했고 했던 거를 그걸 또 다시 들춰내느냐. 이것은 과연 가덕도에다가 정말 뭐 활주로를 하나냐 2개 놓을 거냐 그것도 없어요. 그럼 김해공항과 어떤 관계로 가져갈 거냐 그것도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덕도의 수심을 정말 정확히 정밀하게 재봤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책사업의 예산 규모가 처음에는 뭐 15조 좀 줄입니다. 부담스러우니까 10조 뭐 6조도 되겠다. 무슨 고무줄 같아서. 이제 그런 우려도 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허희영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